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한파가 부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인데요. NPU를 앞세워 AI 시장에 뛰어든 리벨리온은 또 다른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와 함께 향후 K-팹리스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NPU는 GPU보다 전력 소비가 낮고 추론 가속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리벨리온은 작년 6월 SKT의 계열사 사피온과 합병 추진을 공표한 뒤 6개월 만에 그 절차를 완료했는데요. 양사 간 합병으로 리벨리온은 기업 가치 1조 3천억 원을 인정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리벨리온의 감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합병 이후 공개된 첫 감사 보고서인 만큼 업계의 관심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벨리온의 2024년은 굉장히 숨가빴던 해였는데 이런 흔적들이 감사 보고서에도 묻어나는 듯 보입니다. 우선 앞서 말한 합병으로 인한 변화가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리벨리온이 지난해 회계 기준을 바꿨는데 이 기준을 변경하면서 수치적인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기 순손실의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자본 잠식 상황이 됐는데 이 원인이 모두 회계 기준 변경, 합병 영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벨리온의 감사 보고서는 단순히 그 숫자에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수치가 왜 발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천천히 찾아가 보면 그 이상의 의미들이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리벨리온의 감사 보고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을 차근차근 최대한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리벨리온의 지난해 매출은 손익계산서 기준 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5%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만 봐서는 이 회사의 성장세를 온전히 가늠하기 힘들고 실제 매출은 이보다 많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이 완료된 시점은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매출은 리벨리온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매출과 사피온의 12월 매출만 반영이 된 수치입니다. 만약 사피온의 1월에서 11월 매출까지 포함이 됐다면 지난해 합병 회사의 매출은 156억이다 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은 이 손익계산서 매출보다 연초 시점에 합병을 가정한 이 매출 156억 원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양사 간 시너지를 더 적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 연초 시점 합병을 가정한 매출이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매출에 대한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매출 다변화에 있습니다. 합병 전 리벨리온의 2023년 매출을 보면 사실상 매출이 단 한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매출 비중이 무려 99.7%에 달했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에는 그 고객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확인해보니 이 고객사는 리벨리온의 주주인 KT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이 비중이 25.8%로 크게 낮아졌고요. 내부 일감을 넘어서 이 외부 고객사를 수주한 거기 때문에 이번 매출 다변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리벨리온 측 역시 지난해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 글로벌에서도 이 첫 매출 성과를 거뒀고 2025년도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고객 다변화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표출 중이고요. 매출을 봤으니 영업이익 부분을 한번 봐야겠죠. 리벨리온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8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급증하면서 이 영업 손실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영업 손실을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 손실 자체보다 그 원인, 영업 손실의 원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벨리온의 영업 적자의 원인을 보니 이 연구개발 비용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7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급증했는데 이 전체 비용의 75%를 연구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연구개발은 이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기술 확보,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금융비용, 법인세 등 영업 외 비용이 포함된 단기 손익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리벨리온의 지난해 단기 순손실은 2,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1% 증가했는데요. 이 대규모 단기 순손실은 결손금
누적으로 이어졌고요. 이 누적된 결손금이 또 전체 자본을 갉아먹으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매출 150억 남짓한 이 회사에 2,300억 원 넘는 단기 순손실 그리고 자본 잠식까지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회사의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우려가 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단기 손실의 원인은 이 회계상 손실일 뿐 이 손실이 현금 유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형자산 항목 중 하나인 영업권의 손상 처리입니다. 영업권은 기업을 인수합병 M&A 할 때 인수 금액에서 회사의 순자산을 뺀 이 금액으로 일종의 웃돈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 회사에 대한 인수 금액은 150억 원이지만 B 회사에 대한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뺀 50억 원이 이 순자산에서 잡히지 않는 무형의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B 회사의 기술가치, 특허권, 상표권 등등이 있겠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B 회사의 무형자산 중에 기술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이 가치가 20억 원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억 원을 뺀 30억 원이 이렇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계산하고도 이 남은 이 부분, 성격 어떤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웃돈이 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업권이라고 하고요. 영업권은 매년 손상평가를 거칩니다.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즉각 손상 처리하는데요. 이 손상 차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손익을 감소시킵니다. 리벨리오는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사피온에 대한 영업권을 3,242억 원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중 945억 원을 즉각 손상 처리했습니다. 이 손상 처리는 아까 말했듯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회사의 전체 손익을 감소시켰습니다. 단기 손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더불어 사피온의 기술 가치 부분에서도 손상 처리가 발생했는데요. 리벨리오는 사피온의 기술 가치를 275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그중 270억 원을 손상 처리했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 기술 가치에 대한 장부 금액이 0원이 된 거죠. 이처럼 합병 직후 사피온에 대한 무형 자산을 즉각 손상 처리했다는 건 이 회계 처리를 그만큼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미리 손상 처리함으로써 향후 실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생겼고요. 리벨리온 측은 이번 영업권 손상 처리에 대해 리벨리온 중심의 제품 라인업 일원화 등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커진 두 번째 이유는 회계 기준 변경입니다. 리벨리오는 이번에 회계 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갭에서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 KIFRS로 변경했습니다. 이 KIFRS는 상장 기업의 자회사 혹은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채택하는데요. 리벨리온의 이번 회계 기준 변경은 IPO 절차를 준비한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K갭에서 KIFRS로 기준을 변경하면서 재무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리벨리온의 2023년도 감사 보고서입니다. K갭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건데 결손금이 290억 원이긴 하지만 자본 총계가 1735억 원, 그러니까 플러스이면서 자본 잠식에 빠지진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올해 이 회계 기준을 KIFRS로 바꾸니 결손금이 무려 3,929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도 마이너스 441억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KIFRS 기준으로 2023년 재무제표를 한번 대보니 결손금이 1,585억 원, 똑같은 기준인데 굉장히 깊어졌죠. 1476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본 총계도 마이너스 14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이렇게 K갭에서
이렇게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 상환 전환 우선주 RCPS에 대한 처리 방식이 변경되면서입니다. RCPS는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상환권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를 말하죠. K갭에선 RCPS는 우선주라고 간주가 되면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KIFRS에서는 RCPS는 이제 발행 조건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른데 이 상환 요청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돈 갚아라 이런 권리가 있다면 투자자에게 이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리벨리온의 RCPS의 경우 이 상환 요청 권리가 투자자한테 있어서 이번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이 RCPS가 자본에서 부채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로 분류된 RCPS는 또다시 상환권과 전환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게 따로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RCPS가 있다고 하면 이 30만원에 대한 상환권 부채, 70만원 전환권 부채 이런 식으로 똑같은 RCPS여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합산은 똑같습니다. 부채에 대한 100만원은. 그런데 이 전환권 부채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이 금액도 커진다고 보고 부채 규모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간 규모만큼 영업 외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원래 전환권이 70만원이었는데 그 가치가 만약에 2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러면은 200에서 70을 뺀 이 130만원에 대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 상승이 이 회사의 단기 손익에 악영향을 주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리벨리온의 경우가 딱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RCPS에 대한 전환권에 대한 부채가 급격히 올라갔고요. 이에 대한 영업외 비용이 2년간 1083억 원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기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의미죠. 지난해만 보면 이에 대한 영업외 비용이 195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이 195억 원에 대한 게 이 단기 손익의 감소, 손실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처리, 그리고 이번에 말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전환권 비용 처리에 대한 건 이 회계상 손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손실이 났다고 해서 현금 유출이 그만큼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벨리온의 이번 단기 순손실은 현금 유출과 무관한 회계적 비용의 증가, 이에 따른 단기 순손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은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지난해 현금성 자산을 보니 오히려 36.7% 증가한 1,579억 원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합병과 지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하는 과정이 조금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두 회사 간 합병은 사피온이 이렇게 리벨리온을 이렇게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사피온은 존속하고 우리가 살아남고 리벨리온이 이렇게 흡수당하는 소멸하는 방식인 거죠. 존속 회사는 사피온이지만 합병 직후 사명을 리벨리온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상으론 리벨리온이 사피온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리벨리온이 사피온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은 결과인데 이 존속법인인 사피온이 리벨리온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많아지면서 이게 사실상 리벨리온 주주들이 지배주주로 올라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흡수당하는 쪽, 그러니까 리벨리온이죠. 흡수당하는 쪽이 지배주주로 올라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벨리온이 이렇게 인수하는 이런 방식을 역합병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정감사를 받은 것도 눈길을 끕니다. 지정감사는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기업은 이렇게 지정감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 리벨리온은 아직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지정감사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리벨리온은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지정감사를 택했는데요. 이는 향후에 계획된 기업공개, IPO를 염두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감사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외부 감사 방식을 택함으로써 일종의 뭔가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O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리벨리온의 고위 관계자한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자발적인 지정감사는 어느 정도 이 IPO에 대한 준비를 위한 첫 단추인 것은 맞다. 근데
IPO 시점을 두고 시점을 이렇게 딱 특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리벨리온의 실적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봤습니다. 뭐 RCPS, 뭐 이에 따른 뭐 회계 처리 방식 등등 다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단기 순손실은 이렇게 크지만 앞으로 이렇게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게 업계의 반응인 만큼 앞으로의 실적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